토어제가 시작되고 나서 도대체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최근에 실거래가 몇 건이나 일어났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어제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매도를 하려는 분들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깜깜이 실거래가 이 가격 맞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아파트가 최근에 대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토어제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일단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래량이 잡히는 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거래 신고를 하는 데까지 최대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계약하고 나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4주 꽉 채워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계약이 체결돼도 우리가 그 거래량을 확인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토어제 지역은 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여기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우선 약정서라는 걸 씁니다. 사실상 거래는 이때부터 체결이 된 거지만 어쨌건 아직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는 데까지 보통 3주 정도가 걸려요. 허가가 나면 계약까지 보통 일주일이 걸리고,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4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아는 그 거래량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정부터 거래량 집계까지 총 8주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거래량을 알기도 힘들고,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실거래가 찍히는 데까지 2달 정도 걸리니까 이 아파트의 실제 가격을 알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들 똑같이 모르는 거니까 뭐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정보가 제한이 되면 될수록 정보력 차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은 이미 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다 정립을 해놓은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인데,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물론 이런 상태는 이론적인 가설로서만 존재하는 상태겠지만,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정보가 제한될수록 정보 비대칭이 점점 심해져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다 독차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힘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몇몇 분들이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거든요. 얼마에 매수콜이 나왔는데 계좌가 안 나왔다. 얼마에 신고가 계약이 찍혔다. 어느 동네 거래가 확 늘었다. 고층은 얼마에 거래됐다. 등등. 아마 서울시 주요 부동산들하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맥 좋으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가계약금 넣었다 하면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쫙 공유가 됩니다. 특히 작년 중순부터 정말 광기의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런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요. 지금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토어제까지 더 더해져 버렸잖아요. 실거래가가 찍히는데 2달이 걸려버리니까 정보력 차이에 따라서 이득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의 격차가 더더욱 커지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 모든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니겠죠?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요즘엔 관심 있는 지역이나 자기 집이 있는 지역에 이런 부동산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많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 아파트가 얼마에 가계약했다더라 하면 소문이 바로 그냥 쫙 퍼져요. 다들 축하하는 거 보니까 신고가가 좀 크게 올랐나 보네요.
이거는 다른 지역 단톡방인데 이 거래 소문이 진짜냐, 이 가격이 진짜냐, 뭐 이런 대화 내용도 나오죠. 정보를 얻기가 워낙에 힘들어지다 보니까 헛소문도 많이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진위 여부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안 얻으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제한될수록 점점 더 시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득 보는 사람들과 손해 보는 사람들 간의 편차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2020년 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이죠. 이때부터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켰어요. 이때도 정말 심각한 폭등기였는데 이런 폭등의 원인을 또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거래하고 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만만한 공인중개사를 패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신고 기한이 2달이니까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그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건 다 부동산이 가격 왜곡을 시켜서 그런 거다 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어쨌건 뭐 2달을 1달로 줄인 건 좋은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력의 차이가 그래도 2달에서 1달로 약간이나마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토어제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깜깜이 거래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더더욱 부지런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통령TV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체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이 민원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하자마자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건수만 집계를 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거래량이 얼마나 찍힐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을 예측하는 거는 예전 방식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봐도 돼요. 11월에 신청한 거면 대충 2달 지나서 26년 1월에 거래량이 잡히게 되겠죠. 12월에 찍힌 거래량은 10월에 신청한 걸 테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11월보다 12월이 신청 건수가 무려 20%가 더 높거든요. 1월보다 2월에 거래 찍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이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승인이 난 것만 따로 집계를 한 겁니다. 이것도 요즘 매일매일 집계돼서 단톡방에 다 돌고 있거든요. 신청 건수에는 정확한 단지는 안 나오는데 승인 내역이 나올 때는 정확한 아파트 단지명까지 나와요. 그럼 이 승인된 거래는 일주일 내에 계약이 되고 계약서 작성하고 1달 후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승인 건수만 보더라도 11월에서 12월까지 무려 43%가 늘었습니다. 26년 올해 1월부터 거래량이 얼마나 다시 늘어나게 될지 딱 보인다는 거죠. 부통령TV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지표인 KB 매매거래 지수도 10, 15 대책 이후로 10까지 확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가서 거의 20까지 다 와갑니다. 이게 한번 상승세 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치솟아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월이 되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은행 대출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연말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다들 올해 1월이 오면서 대출 총액이 리셋이 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꽉 눌러놨던 수요가 1월, 2월에 패닉바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해는 연초부터 대출을 조인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작년에 대출 규제 때문에 버스 놓쳤었던 분들 같은 돈으로 급지를 2-3개씩 낮춰서 알아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또 막히면 진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연초부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일 겁니다. 국민은행도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고 우리은행도 대출 판매 한도를 푼다고 하고 하나은행도 주담대 접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다시 재개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면 다 해피엔딩이냐? 절대 아니죠. 작년 1월이랑 올해 1월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작년에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지옥을 한번 겪어봤고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이미 다 겪었단 말이죠. 다들 약이 아주 바짝 올라서 1월이 오긴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1월 2일부터 은행으로 뛰어간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들 대출 안 나온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11월, 12월부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했었던 분들이겠죠. 이제 또 2월 초쯤이 되면은 뉴스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제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하면서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떡밥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출 잘 안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수요를 좀 관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상반기에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걸 아니까 1월에 다 몰려서 1년치 다 털어가 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또 정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하겠다, 월별로 총량을 관리하겠다 이러는데 이런다고 속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느냐고요. 작년에 대출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자산이 순식간에 수억 원씩 차이가 나버리는 걸 눈앞에서 뻔히 다들 봤는데요. 총량을 줄이든 말든 월별로 관리를 하든 분기별로 관리를 하든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저 돈을 빌렸냐 못 빌렸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관리하면 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에 몰릴 테고 월별로 관리하면 다들 매달 1일에 연차 내고 은행 가겠죠? 여러분,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집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1월 안에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1월에 집을 알아본다고 해도 정말 하루 만에 매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 받으려면 토지 승인 나는 3주를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이에 또 정부에서 은행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안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 버리시고 단호하게 마음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